자, 고전산문 10번째 삼선기 보겠습니다. 두 낭자가 나와요. 두 낭자가 좌우에 모시고 앉아 술을 권합니다. 벽도낭자, 두 낭자 중에 한 명이겠죠. 오늘 즐거움이 평양객점에서 홍류 두 문생을 데리고, 문생이라는 건 선비, 경악강론하시는 것과 어떠하시니 있고, 그러니까 오늘의 즐거움이 어떠하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홍류 두 문생과 경악강론할 때와 지금 오늘하고 어떤 게 더 즐거워요? 라고 물은 거죠. 이거를 이제 요즘 남친과 여친 사이에서 물었으면, 네? 약간 이제 무서워지는 그런 질문 아닌가요? 어쨌든, 내 이생이 기쁜 낯빛으로 말하기를, 온자한 재미는 있거니와 몹시 흥겨운 풍취야 어찌 이만하오리요. 네, 흥취가 오늘이 훨씬 좋다. 정답을 말했네요, 그죠? 또 이 문자는 물을 문자예요. 물어 말하기를, 두 문생의 온화정대하옴이 저희 두 첩과 어떠하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온화하고 정대함이, 그러니까 뭐 이제 마음이 잘 맞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 마음이 잘 맞는 것이 우리랑 어때요? 누가 더 잘 맞아요?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답하여 말하기를 차이가 없을 듯하여이다. 더 좋다고 말하진 않았네요. 예, 차이가 없다. 또 물어 말하기를 난군이 항상 허황한 일을 믿지 아니하시거니와 만일 홍류 두 문생이 일조에 하루아침에 남화위녀하여 남자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화위녀하여 남자가 여자가 되어 평생을 모신다 하오면 난구는 어찌하시리 있고,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나요? 여기까지 읽으면 대충 느낌이 와야 됩니다. 이생이 추연말 처량하고 슬프게 말하기를 그럴 이치가 없으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두 문생은 나의 지기지우라. 지기지우, 나를 알아주는 친구란 뜻이에요. 뭐야, 왜 이래? 나를 알아주는 친구. 평생을 함께 지내기로 서로 약속하여 잠시 이별하였으니 만일 범절과 모양이 그러한 여자가 있으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리오.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는 너무너무 좋은 애들이고 좋은 친구들인데 그런 여자가 있다? 너무 좋지.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낭자가 속객을 대하여 조롱이 심하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속객 밑에 뜻이 나올 텐데, 여러분 이 속객은 속세에서 온 손님. 여기 설명이 나오네. 두 여자를 선녀로 착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여기는 지금 해설이 나와 있긴 한데, 해설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걸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 속객을 대하여 조롱이 심하도다라는 이 문장을 읽으면 지금 이게 두 낭자가 선녀이고 이생은 속세의 선비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 문장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자, 두 낭자가 비녀를 빼어 엎드려 사죄. 백년을 함께 사는 일이 지중하여, 이건 이제 뭐 남편을 얻는 것이 뭐 이런 뜻이에요. 남편을 얻는 것이 지중하여 천한첩이. 그래서 천한첩은 자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낮추어서 말하는 거죠. 천첩이 대군자께 중죄를 지었사오니 차생차세, 이번 세상에 뭐 이런 뜻입니다. 이번 생애에 어찌다 속죄하오며 대군자의 하늘 같은 대덕을 큰 덕을 세세생생에 어찌다 갚사오리까.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는구나. 1월 같으신 군자의 안광으로 어찌 몰라보시리까. 해와 달 같은, 그러니까 밝은이야, 밝은 군자의 눈으로 어찌 우리를 몰라보셨겠습니까. 첩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용서하심인가 하나이다. 이게 이제 말투가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이냐면, 뒤에 읽어봅시다.
당초에 여화 위남하여 여자로서 남장을 한 거예요. 몇 달 모실 때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야. 이 홍류 두문생이야 얘네가.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예? 이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평생을 배운다 하여 모시고 내려올 때는 분변치 못하 싫다고 첩들의 죄상도 오히려 용서하심을 바라리니와. 아이씨 어딨지? 여기 있다. 허황한 흉계로 선녀를 갖탁하여. 이씨 이거 안 쳐지네. 이게 이렇게 하니까 안 쳐지는구나. 잠깐만요. 자 여기 있고 이렇게 해도 안 쳐지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러네. 됐어. 이렇게 하자. 맨날 이렇게 만드는데 됐다. 자 선녀를 갖다가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보면 속객을 대하여 이거랑 선녀를 갖다가요 이거 이 두 가지를 보면 두 낭자가 선녀이고 이생은 속세의 선비구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했는데 거짓말이었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돼요? 거짓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두 여자가 이 이생을 좋아해가지고 일단 이생이랑 친해지려고 남장을 해가지고 홍류 두문생으로 남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악강론하면서 시간을 보냈었고 그 다음에 이 남자를 꼬시려고 선녀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생을 꼬셔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읽으면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고전소설은 여러분이 고전소설이 어려운 것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힌트가 어디 있는가? 여기 있다. 이거라 이거.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둬야겠죠. 속객. 그다음에 정대하오신 군자를 산이로 유인하여 연부를 맺는다 하오면 죄상이 만번 죽어도 아쉽지 않으리라. 그러하오나 하양의 천첩들이 대군자의 권고지택을 받자오니 자 권고지택 나오죠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어디였어? 있다. 권고지택 돌봐준 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향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를 의미합니다. 인간 세계의 천첩지들이죠. 자기들이 대군자의 돌보심을 받자오니 오늘 죽어도 한이 없을지라. 이가 권고지택이라는 것은 돌보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남자를 남편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말해요. 우리 같은 천첩들이 천한 여자들이 대군자를 남편으로서 섬길 수 있게 된 것, 뭐 섬기게 된 거, 뭐 며칠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며칠 동안이라도 당신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뭐 이런 말이야. 오늘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엎드려 삼가바라건대 대군자 서방님께 없어 용서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그 이생을 속인 자신들을 용서해달라. 뭐 이런 말이죠. 오늘 이후 첩들의 사생 영역이 서방님께 달렸사오니 강과 바다와 같은 은혜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선녀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꼬셔가지고 흥취를 즐기게 하고 며칠 동안 함께 즐기고 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용서해주세요.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바랍니다. 하고는 이생의 청파에 정신이 어지러워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죠. 한참 후에 말하기를 말씀이 하도 맹랑하여 믿지 못하겠으니 자세히 해명하라. 여기 보시면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말씀. 이건 아직 얘네를 선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높이는 겁니다. 중원에서 밤에 홍도랑자 만날 때는 홍생이 성천에 간 자취가 분명하고 이번은 류생이 안주에 간 일이 확실하거늘 어찌 그러하리오. 그러니까 이제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죠. 알리바이가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뭐 두 낭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여 말하기를 조그만 천첩들이 하늘이 내신 대군자를 기망 속일 때 무슨 꾀를 쓰지 않겠습니까? 성천이나 안주에 간다 하고 지척에 있은들 서방님 눈에 띄지 않으면 어찌하시며 자고로 소인과 천인은 얕은 꾀가 많사와.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소인이고 천인이기 때문에 얕은 꾀가 많다는 거예요.
군자를 모함할 때 도리를 벗어난 악한 짓을 갖가지로 하는 법이고 군자는 정직한 심장과 정대한 행세가 평생 거짓된 일과 사곡한 꾀를 모르니 어찌 요량 생각하시리 있고 요량 헤아릴 수 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로 왕왕이 소인의 모함에 빠져도 요행으로 면할 공리를 아니하나니 서방님께 없어 천성이 고상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들은 소인이고 천인이기 때문에 꾀를 쓰는 것이 능하고 당신은 대군자이기 때문에 이런 꾀라고 생각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꾀에 속게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띄워주면서 자기들을 낮추면서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됐어요. 넘어갑니다. 맹자의 말씀이 자 인용이죠. 이런 건 반응을 하셔야 된다. 그죠? 읽을 때 반응해라. 인용. 맹자의 말씀이 군자는 각이 이기방이라 하시오니 첩들의 100가지 율계를 어찌 아시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후사실을 일일이 이야기하온데 이생이 다만 두 사람의 입만 보고 아무 말도 아니하다가 다시 꿇어앉으며 말하기를 도무지 학생의 공부가 차지 못한 연고이니 누구를 원망하리요. 내가 이제 알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이건 이제 용서를 하겠다는 뜻이죠. 예. 뭐 실제로 진짜로 뭐 자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그렇진 않겠지. 그래서 이제 용서하고 이제 같이 잘 해보기로 하는 거죠.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보면 이생의 엄숙한 태도를 보고 반성을 하고요. 홍도와 유지연. 그 다음에 이생은 두 낭자를 불러서 꾸짖습니다. 꾸짖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물어봐요. 이생이 사색을 내리고 말하기를 밑에도 나와 있어요. 있잖아, 그죠? 이게 말사자거든. 말씀사자. 색은 빛 색자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얼굴빛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을 깠다는 거야. 반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내리고 이런 뜻이에요. 반말을 한다. 그래서 위에서는 선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존댓말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기녀들이고 자기를 섬길 여자들이잖아. 그러니까 말을 내렸다는 거야. 내 너희를 뭐 이렇게 한 거죠. 버리거나 두는 것은 내게 달렸거니와 만일 너희들과 백리를 함께할 지경에는 너희 생각이 어찌하고자 하는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본 거죠. 두 낭자가 꿇어 고하여 말하기를 예전에 한번 했는데 고라는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했죠. 고하여 말하기를 이왕 죄상은 만번 죽어도 아쉽지 않사오나 하해 같으신 홍량대덕으로 첩들을 거두실진데 첩들이 분골쇄신하고 부탕도하라도 사양치 않을 것이오늘 어찌 스스로 편한 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겠다 뭐 이런 말이죠. 이생이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내 명색이 경악하던 선비로 공부하던 선비인데 기생첩을 옆옆이 세우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집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니 이 새끼 공부하라고 보냈더니 뭐 그거야. 공부하라고 절에 보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어디 가서 기생들을 이제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왔다 이거죠. 이제 욕 먹기 딱 좋은 거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우선 아우들의 모양이 어찌 되며 또 너희를 데려다가 규중에 가두고 나는 도로 공부할 지경이면 자,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럼 여자들은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집으로 들어가. 그리고 다시 나는 공부하러 나와.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결혼만 했지. 그럼 그다음부터는 거의 못 봐요. 왜? 공부하러 나올 테니까. 그럼 이제 그 여자들은 평생 집에서 서방님이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냥 그렇게 청춘을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의 적막함은 고사하고 내 일도 쓸데없는 짓이라.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면. 나오죠? 사대부의 아내가 되면 집안에서 거의 나오지 못하고 평생을 지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냐. 뭐 이런 말이에요. 공연이 19만 보탬이니 무슨 효험이 있으리요. 너희들의 편함이 곧 나의 편함이니 좋은 도리로 의논하라.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대부의 여자가 되어서 사대부가에 들어가가지고 평생 외롭게 살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해 보자. 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을 겁주려 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부터 선비된 자의 조심하기 어려움이 이러한 연고로다. 이게 지금 밑에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줄을 쳐놨어요.
선비된 자의 조심하기 어려움이 이러한 연고다. 그러니까 선비된 자가 조심하기가 어렵다. 조심하기가 어렵대. 왜?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하면 이게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뭐 그런 얘기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네랑 같이 즐겁게 살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두 낭자가 그제야 안색에 화기가 돌아오고 공경대하여 말하기를 뭐 어쩌고저쩌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해요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술이나 먹자 이런 얘기고 오죽 못난 놈이 무당의 소방이 되며 여간 잡놈이 기생의 모가비가 되겠느냐 너희 생각대로 하라. 이게 자기가 잡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생의 모가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잡아서 이르는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뒤에 그 문제에 보면 뒤에 줄거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이생이라는 남자가 이 두 여자를 만나가지고 좀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대부로서의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전후사실에 해당하는 거 적절한 건데 1번이죠. 이생을 산위로 유인하기 위해 선녀인 척 했습니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앞에 내용 뒤에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학자의 삶을 버리고 교방을 운영해 기생집이죠. 기생집을 운영하면서 살게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저 이 문제 아까 이제 풀면서 좀 욕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내면 어떡하나? 선비된 자의 조심하기 어려움 이걸 그냥 이렇게 내면 어떻게 찾아서 이걸 풀어? 그죠? 원래 이제 이렇게 내려면 여기에 뭐 A, B, C, D라도 해주든가, 아니면 볼드라도 해주든가. 볼드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안 해주고 이렇게 낸 것 같은데 이따구로 내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홍도와 유지연이 찾던 이상적 남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지 않고 홍도와 유지연이 자기들의 이상적인 남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비된 자의 조심하기 어려움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은 디귿이 들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얘네가 지금 들켰나요? 아니죠? 지들이 말했죠? 들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1번 속임을 당하는 자가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격화되었다. 여기서 이생이 조롱과 풍자의 대상으로 바뀐 건 아니죠. 그 배비장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롱과 풍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그거는 여자가 배비장을 속이기 위해서 계략을 짜죠. 그래가지고 배비장 뭐 뻘거벗게 만들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혀 조롱과 풍자의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오히려 이거예요.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요런 경우 대부분은 이렇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 소설은 이게 아니라 요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